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융합학부의 김미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드버서리 어택과 메디컬 AI, 의료 AI에 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동민 선배님께서 뭔가 소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2호학번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티움 서브그룹 개발 프로그램 간담회 호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TMI로는 저희 몽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죠. 네,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언제였는지 행사명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브레이킹에 대해서 한 대학원생 분이 발표를 하신 걸 듣고 흥미가 생겨서 발표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굳이 의료 A랑 엮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의료 A는 조금 더 어드버서리 어택을 할 경우에 타격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어드버서리 어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진이죠. 어떤 입력을 판다 사진을 주고 아주 미세한 노이즈, 사람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펄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섭동을 섞어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냈는데 저희는 똑같이 판다라고 보이지만 AI는 긴팔 원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밑에 컨피던스를 보시면 99.3%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하는 그런 어택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왜 가능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 모임가 또 나왔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입력을 줄 때는 그 픽셀 값 때문에 그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줬을 때 그, 네, 저희는 알아볼 수 없지만 작은 차이를 줬을 때 AI는 구별할 수 있는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이미지가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입력값 x에다가 어떤 작은 퍼튜레이션을 넣어요. 그러면 x 틸다처럼 x 플러스 n이라는 저 기호인데 n이라는 기호를 섞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력값을 주었을 때 이 퍼튜레이션이 아주 작은 엡실론 보다 훨씬 더 작으면 AI는 이 X와 X 틸다를 같은 클래스에 분류하게 되는 잘못된 판단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모델의 선형성 때문인데요. 저희가 입력값을 줬을 때 그 AI는 가중치를 내적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가중치 내적이 X 틸다에 적용이 되게 되면 아주 작은 저 기호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서 선형성 때문에 누적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큰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내적이기 때문에 이 perturbation 값이 가중치의 부호와 똑같아지면은 이 내적 값이 가장 커지겠죠. 그리고 이 가중치가 차원이 n이고 그리고 그 요소들의 평균 값이 m이라고 했을 때는 엡실론 mn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뭐 엡실론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고 m은 뭐 저희 가중치가 학습이 되면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n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가중치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섭동이 아주 작은 섭동이더라도 선형성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값을 불러일으켜서 AI가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어택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simple linear model can have adversarial example if its input have sufficient dimensional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모델이 선형적인 모델이 굉장히 큰 고차원적인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어택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GSM이라고 해서 얘는 그냥 딱 한 번만 원스텝 어택이라고 해서 딱 한 번만 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 값과 동일한 부호를 가진 엡실론을 섞어서 입력값으로 주는 그런 공격 방식이고요. 하지만 얘는 어, 한 번만 공격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 공격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를 발전을 시켜서 PGD라는 방식으로 여러 번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엡실론을 조금 더 잘게 쪼갠 단위를 저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겠다. 자, 이 알파에다가 이 그레디언트,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의 부호를 곱하고 이렇게 계속 그 T번, 횟수 T에 대해서 조금 더 누적을 시키면서 여러 번 어택을 하면서 이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제가 주어진 엡실론의 값에 얘가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공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계산량이 조금 많아져서 속도는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 어택을 제가 한번 그 코드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폐 사진,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폐 사진을 세 개를 해서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의 폐 사진과 노멀 사진 그리고 폐렴 사진을 이렇게 데이터로 삼아서 얘를 분류하는 삼중 분류하는 CNN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컨볼루션 층은 두 개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작고 데이터 수도 아까 보셨겠지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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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해서 총 300개로 되는 되게 작은 모델이라서 그 어택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NN 클래스를 보시면 컨볼루션 층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그냥 계산을 했을 때 F 그 해서 계산을 학습을 시켰을 때 그 정확도가 100%가 나왔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모델도 작고 데이터도 작아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FGSMM 공격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보호의 방향에 따라서 엡실론만큼 이동해서 활성화 변화를 최대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변수를 정하고 펄트베이트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격을 했더니 이 엡실론 값이 점점 더 커질수록 정확도가 매우 매우 작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요 두 사진, 오리지널 사진과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가한 사진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원래는 코비드라고 판정이 되었던 사진이 어택을 가한 후에는 노멀로 변환 등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어택을 당한 AI 모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PGD도 구현을 해봤는데요. PGD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으나 얘는 여러 번 걸쳐서 어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구현할 수 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격 전 정확도는 87%였는데 공격 후 정확도는 62%대로 굉장히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택은 AI 모델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저 어드버서리얼 어택트가 된 이미지 자체를 트레이닝에 넣으면은 얘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당해도 뭐 잘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세럴 포인트 프로블렘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 수식인데요. 저 수식인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요 맥스 부분이 어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어택을 최대한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저 민 부분이 디펜스 부분, 그러니까 그 어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택은 맥시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서 제일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손실이 가장 많이 나도록 변화할 수 있는 그 값을 찾는 거고, 저 디펜스는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제일 적게 판단을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 답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게 단스킨 이론이라는 건데 얘는 저 맥스 부분에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거를 근거로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회귀 모델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저런 상황 y가 마이너스 1과 1로 라벨링이 되어 있고 각 y가 뭐 1이 될 확률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나타나 있는 회귀 모델에서 코스트 펑션을 원래는 저 로그 1 플러스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드버서리 버전에서는 저기에 새로운 항을 추가를 합니다. x 대신에 x 틸다를 넣은 건데 x 틸다의 저 더해져 있는 저 조그만 변수에다가 w를 내적하면은 저 norm이 됩니다. norm이가 돼가지고 저런 항을 추가해서 학습을 시키면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x 대신에 x 틸다를 대입한 값을 손실함수로 쓴다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해봤더니 진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대해서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냐 했을 때
저 어드버서리 이즈램플에 대한 오차, 오류율이 89.4%에서 77.9%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worst case error에 대해서 가장 작아졌고 월스 케이스 에러가 굉장히 작아졌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트레이닝을 너무 고차원적인 부분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모델이 은닉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은닉층이나 출력층에 하면은 입력층이 아니라 은닉층이나 출력층에 하면은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얘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성공한 이유는 모델의 선형성 때문인데 그가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되는 건데 저거를 트레이닝 과정을 뒤에다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드버서리 어택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애초에 입력하기 전에 이미지를 약간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바꿔놓는 그런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뭐 이미지를 압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조금 잘라놓거나 아니면 뭐 색깔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위치를 조금 바꾸거나 해가지고 이러한 공격들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AI로 넘어와서 제가 처음에 메디컬 AI를 같이 엮어보겠다 했던 이유는 메디컬 AI나 아마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을 받으면 조금 더 그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메디컬 AI는 어드버서리 어택에 특히 더 취약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같은 의료 영상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소견이 달라서 명확한 소견을 얻을 수 없다. 명확한 정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메디컬 이미지가 굉장히 스탠다드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고 구역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택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성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 또 메디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또 한 기관에서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 공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메디컬 AI는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에 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봤는데 한 논문에서 메디컬 AI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뇨병, 그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흑색종에 대해서 세 가지 병명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여의도 영상을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고 피지드랑 패치어택스라는 제가 발표에선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지에 패치를 붙여서 공격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화이트박스 어택스라고 해가지고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공격도 해봤고 블랙박스 어택스라고 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했더니 그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네. 다 떨어졌고 심지어 화이트박스가 아니라 블랙박스인데도 정답률이 굉장히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메디컬 AI는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메디컬 AI는 어택에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 특히 지금 현재 메디컬 AI가 이제 진단이나 어떤 약 처방까지 된다고 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피해가 조금 위험한 결과로 불러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디컬 AI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